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1월에 6.8%로 급등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으로 연준의 돈줄 쬐기 정책은 빨라지는 반면 바이든 법안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DC가 미국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돌파 감염률은 매우 높고 증상은 가벼운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방세포를 공격해 비만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위험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 직원으로 이틀간 업무를 중단했던 워싱턴 총영사관이 다시 정상 업무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인들의 안전과 관련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6.8%로 더 급등했습니다. 지난 1982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1년 전에 비해 휘발유는 무려 58%나 폭등했고 식품은 6.1%, 의류 5% 등 개별 품목으로도 3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이 팬데믹 우려보다 더한 물가 폭등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1월에 6.8%나 급등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에 6.2% 상승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1982년 이래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폭등을 기록한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 분야에서 개별 품목으로도 대부분 30년 만에 가장 높은 고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에 휘발유 값은 전년에 비해 무려 58.1%나 폭등해 있고 이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 가격은 33.3% 급등해 있습니다. 고물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중고차 가격은 1년 전보다 31.4% 올라 있습니다.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6.1%, 의류는 5% 인상됐습니다. 전체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비용도 전년보다 3.8% 급등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가격도 3.4% 올라 역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팬데믹 여파에 따른 수요 급증의 공급 부족, 연이은 공급 대란과 비용 상승으로 에너지, 상품, 물품 가격이 뛰어올랐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격도 급등해 전 분야에서 고물가 고공행진이 벌어지고 개별적으로는 15년 내지 30년 만에 최고 상승, 전체로는 4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겁니다. 11월의 통계에서 미국민들의 임금은 전년에 비해 4.8% 인상됐으나 물가가 6.8%나 급등해 실질 소득은 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민들의 상당수는 정부 지원금과 팬데믹에 대비한 저축 등으로 아직 돈 쓸 여력이 남아있는 데다가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이어서 씀씀이를 대폭 줄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을 야기시켜온 유가가 최근 들어 내림세를 타고 있고 공급 대란도 해소되기 시작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이 거의 정점에 도달하고 새해에는 하향세를 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올 들어 52%나 폭등했다가 11월 피크 이래 한 달여 만에 14%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보통 무연의 경우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33센트로 한 달 전에 3달러 41센트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을 기록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돈줄 쬐기 정책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물가 잡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채권 매입 종료와 금리 인상 시작 시기를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2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민주당 내 핵심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로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1월에 6.8%나 급등하며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바이든 배악권에 초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연준은 채권 매입 종료와 금리 인상 시작 시기를 최소한 3개월 앞당기게 되는 반면에 2조 달러 이상을 풀어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해 에너지 전환에 착수하려는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추가 축소나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하게 된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시사한 대로 돈줄 쬐기에 가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11월부터 축소를 시작한 채권 매입을 당초 내년 6월에 종료키로 했다가 석 달 앞당긴 내년 3월에 끝낼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채권 매입 종료 직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그럴 경우 내년 3월이나 늦어도 6월부터 제로금리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냐 6월이냐에 따라 2022년 한 해 금리 인상 횟수가 당초 1회 0.25포인트에서 2, 3회로 0.5 내지 0.75포인트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14일과 15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FOMC 정례 회의에서 돈줄 재기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정책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당초 성탄절 직전 상원 가결, 성탄절 직후부터 올 연말 안에 하원 재가결로 최종 확정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물가 급등 때문에 연내 확정이 어려워지고 총규모를 더 축소하거나 내년 초로 지연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자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은 물가 급등이 수개월간 지속되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수조 달러를 더 투입하면 미국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내 처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미국이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국가 유급휴가제에 아직 반대하고 있는 등 총규모를 1조 8천억 달러, 감세 조치까지 포함하면 2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아래로 더 축소하고 내년으로 미뤄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연말 확정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1명이라도 반대하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독자 가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 확정은 물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12월 첫째 주에만 22개 주에서 43명이 세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CDC가 이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백신을 다 맞았거나 부스터샷까지 접종했음에도 돌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증상은 가벼워 코막힘과 콧물, 기침처럼 가벼운 독감 증세만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빠르고 널리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이 그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CDC는 12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보고된 이래 12월 첫째 주에만 22개 주에서 43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오미크론 감염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백신을 맞았어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DC는 지적했습니다. 43명의 오미크론 감염자들 가운데 무려 79%나 되는 34명은 백신을 다 맞은 접종 완료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32.6%인 14명은 부스터샷까지 접종했는데도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6명은 한 번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었던 재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자의 3분의 1만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로 나타나 미국 내 지역사회 전염도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지라도 5, 6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돌파 감염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스터샷을 맞았어도 돌파 감염당하는 비율도 높아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자들은 대부분 중증으로 발병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오미크론 감염자 43명 중에 단 1명만 잠깐 동안 병원 신세를 졌을 뿐이고 중증으로 악화돼 입원 치료까지 받거나 사망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4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기침과 피로감, 코막힘이나 콧물 등 약한 독감과 비슷한 경미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CDC는 강조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세변이 오미크론은 전파 속도나 전염성은 델타 변이보다 빠르고 널리 퍼질 것으로 CDC는 초기 연구 결과 밝혔습니다. 반면에 빠를수록 강하지 않은 통상의 바이러스처럼 오미크론도 중증 발병과 사망 등 치명률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염됐다가 중증 발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오미크론 감염자가 전부 경미한 증상에 그칠 것으로 속단하기는 아직 때이르다며 좀 더 많은 데이터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새해에는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과학자들이 코로나19가 지방세포를 공격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건데요. 그간 비만일 경우 중증 발병률과 사망률이 특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가 밝혀진 셈입니다. 세계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에게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방세포를 공격해 비만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비만인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률과 중증 입원율, 사망률이 더 높은 이유를 처음으로 규명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비만 수술 환자들에게서 얻은 지방 조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는데 지방 내 면역 세포들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방 세포를 연구하는 UT 메디컬 센터의 필립 쉐러 박사는 결론적으로 바이러스가 지방 세포를 직접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수석 저자인 스탠포드 의대의 캐서린 블리시 박사는 이번 연구로 체지방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코로나19 치료법도 개발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는 세계에서 인구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성인 인구의 42%가 비만입니다. 그중 흑인과 히스패닉, 아메리카와 알래스카 원주민은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비만율이 더 높습니다. 이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사망률이 더 높아 백인의 2배에 달합니다. 유색 인종들이 백인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더 떨어져 사망률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비만율이 높은 것도 사망률에 큰 영향을 끼친 셈입니다. BBC는 앞서 비만일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은 2배, 중환자실 입원율은 74% 더 높아진다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비만은 인체 염증 반응을 높여 감염과 싸우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호흡을 가쁘게 해 다른 장기에도 부담을 줍니다. 비만일 경우 백신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암연구소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자국 의료인 248명의 항체 반응을 조사한 결과 99.5%가 항체 반응을 보였으나 BMI, 즉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의 비만인 경우 정상 체중에 비해 항체 반응이 더 낮았다 보고했습니다. 세변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한국의 방역 규제가 바뀌면서 고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도 이 변화된 기준에 다시 적응해야 했는데요. 코로나 확진 직원으로 이틀간 업무를 중단했던 주미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은 다시 정상 업무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방역 지침을 비롯해 한인들의 안전과 관련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회복해가던 일상에 다시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방역 지침 강화 등 일상에서 숙지해야 하는 기준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주미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의 민원실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워싱턴 총영사관에서는 모든 방역을 마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업무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 실무, 창구 실무 직원 한 분이 확진 발생을 해서 이번 주 월화 이틀간 영사관을 잠정 중단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다른 분들 밀접도 쪽자분을 포함해서 다들 PCR 검사 음성이 나와서 정상 운영을 수요일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방역 소독을 다 마쳤고요. 좀 안전하게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련 상황에 대해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12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0일간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격리 면제에 관해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변경 사항이 없다며 다음 주 중으로 새로운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10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예외 없이 자연 면제를 하지 않는 식으로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또 이후에 어떻게 할지 좀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 격리 면제 신청과 관련해 총영사는 원래 격리 면제 신청은 한국 입국 2주 전에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하루 이틀 전 급히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 이럴 경우 앞서 신청한 분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후 격리 면제서 발급이 재개되면 2주 전 신청 원칙을 가급적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서부 지역에서 늘고 있는 상가 침입 및 절도로 한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워싱턴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총영사관에서는 한인 상가의 안전 문제에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경찰 치안당국과도 협력해 한인들의 안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다시 코로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수칙들을 준수해달라 또한 당부했습니다. 한편 석 달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총영사관에서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독려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의 하원우 재외선거관은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재외 유권자 등록은 한 달 남은 1월 8일까지로 마감일에 임박할 경우 신청이 몰려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